2024년 12월 22일 광주와 전라도에서 올라왔다고 밝힌 빨간 트랙터들이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봉준 깃발과 윤석열 퇴진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던 수십 대의 트랙터들은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고 인도까지 난입하는 등 난폭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게 길을 터주라고 항의했고 결국 경찰들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 후 트랙터와 그들을 따르는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로 돌진했다. 거의 폭동에 준하는 행동이 벌어진 것이다. 이 트랙터들은 사용한 적이 없는 것들로 보여 의문을 자아냈는데 대북제재 해제라는 슬로건이 보임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났다. 이 트랙터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으로 2019년 북으로 보내기 위해 전농이 구입한 동양물산 트랙터들이었다. 그 당시 사용하던 대북제재 해제 슬로건과 트랙터의 마크 등으로 미루어 동일한 트랙터들임이 드러난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으로 보내지 못했던 트랙터를 탄 세력들이 12월 22일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오늘은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 대통령 관저를 향할 것이다. 내란 수괴와 공범을 갈아엎고 사회 대변혁을 실현하여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심는 농민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란 부역자 경찰은 막지 말라. 도대체 농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농민이 가난하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들은 면세 혜택 등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분홍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전농은 순수한 농민단체일까? 전농은 이미 창원 간접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전농을 움직이는 진보연대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단체이며 진보연대의 한충목 대표는 100회 이상 방북한 종북 세력이다. 그는 친북 서적을 출간하는 4.27 시대 연구원장을 하고 있으며 4.27 시대 연구원에는 최재형 목사가 소속되어 있다. 전농을 움직이는 또 한 세력은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전개하며 촛불 시위를 지휘하는 촛불행동이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결탁하여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로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욱 목사가 결성했다. 저항의 상징이 된 촛불을 시위에 등장시킨 세력의 뿌리는 월남의 공산화를 대한민국에 적용시키려 했고 5.18을 기획했던 난민전이다. 트랙터는 북한에서 농기구로 쓰이기보다는 열병식 행진도구로 쓰인다. 전쟁 시에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방사포를 견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으로 보내려 했던 저 트랙터들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 도구였던 것이다. 그 트랙터들이 아직 탄핵에 관한 재판도 열리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 관저로 돌진한 것이다. 어떤 세력이 내란 세력인지 이제는 명확히 분별되는 시간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고 군과 경찰의 수장들이 직무정지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통진당의 후예들인 진보당과 북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 진보연대, 촛불행동, 전농,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의 선동을 부채질한 채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5.18의 전야제를 보는 듯하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 가톨릭 농민회는 운동권 학생들과 결탁하여 반정부 무장 시위를 1980년 5월 19일에 실시할 것을 미리 기획했었다. 그들의 계획은 당시 전남대 기획실장이었던 송선태의 자유노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자유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농촌 파급 효과를 위해 공용터미널 바로 앞인 북동성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14시부터 18시 사이에
죽창, 배터리를 준비하여 폭동을 일으킨 후 방송국과 공공건물 및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한다. 그 당시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었던 한평 출신 서경원은 1988년 김대중의 평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북한에서 자금을 받고 활동하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고 5.18 유공자이다. 거기 바로 카톨릭 센터 그 방송이 3층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 계단만 내려오면은 카톨릭 농민회 간첩 서경원이가 회장을 하는 카톨릭 농민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17일 날 내려오니까 그 사무실 앞에 프랑카드를 써붙여 놨는데 반정부 구호 5.18을 예고하는 구호가 전부 싹 새겨진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때가 17일입니다. 내려올 때가. 그래서 아이고 카농이 여기 개입됐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김대중이 반란이다. 응? 그때는 무기고가 점령되지 않았을 때라 폭동이라는 언어도 우리가 써보지도 없습니다. 아, 반란이다. 김대중이 반란이다. 그렇게 하고는 내려와서 신문사에 와서 기사 넣어라. 이건 김대중이 내란 정치권의 내란 선동이다 하고 그때 그래서 보도가 나갔던 것이에요. 이렇다면 광주 사태 때 등장한 수많은 슬로건들은 이미 사전에 제작된 것들이었고 그들이 사용하던 태극기는 대부분 거꾸로 제작된 것들이었다. 수많은 무기고가 쉽게 털리고 광주 교도소가 공격받았던 것, 경찰과 군인들이 공격당해 결국 광주에서 철수를 하고 무장 시위대들이 서울까지 진격하려고 했던 일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봉준의 깃발을 앞세운 전농은 5.18의 뿌리를 통학운동으로 정의 내리려는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꺼지길보 직전인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촛불운동 목표가 달성 직전에 와 있는 것이다. 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온갖 선전선동에 취하여 따르는 다수가 될 것인가? 각성하고 깨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소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애국시민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 싸우든지 아니면 당을 해체하여 먼지처럼 흩어지든지 하나만 택하라. 자유 대한민국을 좀먹는 종북 세력들과 중국 추종자들,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세력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정당은 해산하라. 이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거짓 평화로 차장가를 불러주며 취하게 하는 속삭임에서 깨어날 때이다.